그 추천을 잘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저는 그래서 뭐 방금 이제 도훈 씨에 대한 뭐 농담들이 지나갔는데, 저는 사실 그 김도훈 배우를 처음 봤을 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의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예전에 처음 봤을 때 나름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뭔가 선을 알고 있는 배우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그 작품에서 자기 역할이 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선을 지키는 배우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배우한테. 근데 그것들을 항상 지켜나가면서 자기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어쩌면 이 개인이 늘 자기한테 자기에 대한 객관화를 하고 늘상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수행하고 실행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지점들이 어저기를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김도훈 배우의 이런 성질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산불 장면이 너무 슬퍼요. 네. 그 산불이 이제 공소까지 쫙 번졌을 때, 그 어저기 앞까지 다가왔을 때 이 친구가 어떤 표정이었을까를 상상해보면, 이제 이것이 만약 어저기가 김도훈이라면 저는 굉장히 애틋한 미소를 짓고 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김도훈이라는 얼굴을 갖고 있다면, 어저기가. 그래서 그게 자신이 사라진 곳에서 열매를 위한 가장 최선의 표정 같은 것들을 짓고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열매에게도 그 표정이 아마 예상이 되고 남아서 앞으로 자기가 나아가야 할 어떤 동력을 또 얻고 설득력을 얻고 나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어적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가요? 이런 어떤 저의 해석 괜찮은가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정답이고요. 저는 지금 박정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 같고, 진짜 안 그래도 그 산불 장면을 볼 때 사실 어저기에 대한 묘사가 없는데,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어저기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도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버전은 그냥 되게 덤덤하게 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기 대사 중에서 뭔가 삶이라는 단어 말고 유효로 그거를 표현을 하면서 이제 뭔가 어저기는 삶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어저기 대사처럼 뭔가 산불이 났을 때 어저기라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거기 산불 속에 있었던 이유는 뭔가 이 유효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저 산 밑에서 열매가 자기를 막 찾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되게 그냥 가볍게 평소처럼 그냥 반가운 마음에 눈인사 한번 하고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좀 그런 모습으로 저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슬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산불 장면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좀 그래요. 네, 저는 그걸 쓰면서도 이렇게 약간 기분이 확 가라앉지 않았는데, 김도훈 배우가 약간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약간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실감이 나면서. 저도 사과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저는 이거 다음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하나 이제 고민 중이에요. 지율 배우에게. 사실 박지율 배우가 정말 보석 같은 배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는 이 친구의 앞날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맨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거든요. 연기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연기할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에 막 윌라의 관계자분들도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이 친구의 연기에 놀라서 다른 오디오북도 가서 녹음을 했어요. 거기서 엄청난 명연기를 펼칩니다. 박지율 배우 인스타그램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네, 진짜 명연기를 펼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배우의 장점은 떨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너무 떨어가지고 제가 왜 떨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기할 때 정말 안 떨어요. 그리고 4학년 때도 뭐 이렇게 사실 없는 씬을 만들어서 갑자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대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저는 이거는 본인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양미랑 좀 닮아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 박주일 배우는 어때요? 그 자신의 평소 성향이 좀 어떤 것 같고 자기가 연기해야 했던 그 양미랑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닮아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일단 원래는 그렇게 좀 많이 떨지 않는데 특히 연기를 할 때는 더 안 떠는 것 같은 게 이제 일단 어떤 도전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뭔가를 할 때 일단 저를 믿는 거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떤 선택한 일에 좀 결과물에 초점을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택한 일이 실패한다면 욕을 좀 듣더라도 그냥 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은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또 성공을 한다면 좀 칭찬 듣고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선택을 좀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런 것들이 저를 안 떨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게 양미랑 이제 좀 닮아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네네. 갑자기 안 떠네. 내가 왜 떨어라고 했더니 갑자기 안 떠네. 지금 조금 적응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북토크를 위해서 책을 또 한 번 또 읽었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었지만 또 한 번 또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 번도 제가 한번 다뤄보지 않았던 구절인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실된 것이라는 구절이 처음에도 나오고 후반부에도 나오죠. 전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강렬했었고 우리 삶은 그래. 사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실된 것들이 투성이로 있다 라는 생각도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저희를 상상하게 만들죠. 그리고 요즘 제가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읽은 분들에게 이 소설을 김금희 작가님이 썼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김금희 작가님의 필체인데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실된 것 혹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천년의 완주를 통해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지 않으실까 싶었어요. 아까 첫머리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이 소설이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 작가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다가 우제라는 새로운 출판사의 사장은 영화 배우이고 오디오북을 만든다고 하는데 유명 배우들이 출연할 거고 그래서 대사가 많아야 하며 그들의 연기를 살리는 동시에 런칭을 하는데 비시각 장애인분들은 한 달을 기다리게 해야 한다라는 이제 지시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소에 쓰고 싶었던 어저기 같은 외계인 같은 인물들이죠. 그런 인물들을 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쓸 수 있어서 좋았고요. 되게 좋았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좀 의심해보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의심도 해보고 이게 진짜일까? 이게 다일까? 나는 충분히 감각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과연 세계와 소통을 잘 하고 있을까? 소통하는 단위인 소리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것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문자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시잖아요. 그 모든 감각과 세계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런 제안이
작가의 어떤 내면의 몰두 내지는 아집 같은 거를 막아버리는 효과를 발휘해서 제가 쓴 소설 중에 가장 기운차고 명랑한 소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이런 거 쓸 수 있구나. 나는 너 우울한 소설만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한테도 굉장히 좀 뭔가 마음의 혁신을 이루는 작업이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네. 굉장히 뜻깊은 답변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울 뻔했어요. 영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예요. 영혼을 넣어주세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작가님께서 그 인간에게 품고 있는 감정도 참 궁금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천여름 완주에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인간 또한 세상 모든 존재들이 우주 속에서 끊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지만 인간은 오래전 이탈에 자기들만의 방식을 선택했고 지금이 그 결과라고 했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아직 그런 관계를 시초에 가깝게 유지한 채 존재하는 어저기는 아니죠. 정말 글자를 이렇게 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아직 요런 이제 어저기에 대한 이제 수식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시초에 가깝게 유지한 채 존재하는 그런 어저기는 그 인간들을 돌보면서 이제 사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포기하고 비관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인간의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작가님한테 과연 인간은 무엇인지. 인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람 관계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소설로 작가 김금희의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그런 데서 보실 때는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내향인이라 낯을 엄청 가려요. 그래서 처음에 대표님을 만났을 때도 서로 낯가리느라고 한참 중국집 문 앞에 서 있을 때 냉랭한 어떤 그런 분위기로 서 있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더 인간에 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쉬웠다면 못할 것 같은데 어려워서 그 문제를 천작할 수 있었고, 또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이 소설을 남극을 갔다 와서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남극에 있었는데 그 남극이라는 자연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사실은 되게 가장 위태로운 동물이 인간이거든요. 다른 펭귄 이런 애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인간이 가장 사망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항상 뭉쳐다니고 몰려다녀야 되는데,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천여름 완주를 썼을 때 그 자연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을 그리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영향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듣는 말씀인데 굉장히 뭔가 신선한데요. 네. 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군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비밀이 많답니다, 지금. 그런 이제 그 우주 속에서 이제 방금도 어저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주 속에서 끊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저기. 제가 이제 계속 그런 김도훈 배우 목소리를 통해서 어저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 목소리가 이제 김도훈의 목소리가 그냥 어저기의 목소리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작가님 하신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한테 어저기는 이제 김도훈인데, 김도훈은 그런 어저기를 이제 마음속에 품고 이 글을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그 김도훈이 그래서 그 어저기에게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지,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쩌면 시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르게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만약에 그냥 김도훈이었으면 이 시대건 인물이건 상황이건 아니면 이 극 중의 상황이건 간에 뭔가 어떠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되게 한없이 작아지고, 내가 이렇게 미개한 존재였나, 아니면은 뭔가 일이 생긴 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건가 하면서 막 자기 반성도 엄청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져야 될까 이런 것들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했다면, 어저기는 반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어저기는 그 같은 상황에서도 뭔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저기를 보면서도 제가 또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뭔가 이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저기한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박정민 대표님한테도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게, 이제 박정민 대표님께서 쓰셨던 책을 보면서 또 되게 위로가 됐던 순간도 있고, 근데 예전에 기억 안 나실 텐데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박정민 대표님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으니 덜 받자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극복하거나 이겨내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약간 저한테는 그런 의미처럼 느껴졌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처럼 뭔가 어적이라면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역시 어저기는 제가 하는 것이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니 제가 그 인터뷰를 봤는데 그걸 왜 보셨어요? 참.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막 안타까워한 게 있었는데, 네. 그 사나 씨가 네. 곰 닮았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되게 소문난 푸바오 러버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럼 진짜 말을 하지. 그럼 내가 곰으로 표현해줬으면 청여름 안주에 제대로 어저기를 맡길 수 있었는데 내가 괜히 네네네. 리트리버를 썼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김도훈이라는 걸출한 배우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네. 근데 저는 그 좋아하는 느낌이었나요? 네. 저는 이분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를 근데 처음 그 뒤로- 들어본 얘기여가지고. 근데 그 뒤로 보니까 진짜 닮으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푸바오 닮으셨어요. 큰일 났으면 하지 마세요. 그 인기 있는 푸바오를. 네. 아무튼 도훈 배우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저렇게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고 되게 강아지 같은 부분이 진짜 있는데도 가끔씩 이제 제 형이니까 형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들이나 자기 고민들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굉장히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그래서 아마 그냥 어저기 보자마자 도훈이가 떠올랐던 걸 거예요. 아까 제 농담이었지만 너무나도 저 톤이라든지 저 친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어울리는 상태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우 배우한테 또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좀 뭐랄까요, 신기했어요. 저는 지울 배우의 현실과 양미의 현실은 되게 달라요. 저는 지울 씨의 부모님도 알지만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예쁘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어떤 학생이에요. 근데 저 양미랑은 또 현실이 좀 다르죠. 그런데 둘의 장래 희망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자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본인이 양미를 바라봤을 때 지울 배우가 양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지, 혹은 되려 양미한테 뭔가 배운 게 있을지, 그런 지점들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일단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양미의 제일 큰 다른 점은, 이제 양미는 좀 부모님이 양미의 꿈을 반대하시는 반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들과 응원 속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자라와가지고 어쩌면 좀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 지원들을. 근데 이제 양미를 보면서 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또 양미가 맹미에게 해주고 싶은 건 또 되게 조금 친구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친구들 고민 들어주는 거를 되게 잘해가지고 양미를 제 친구로 만들어서 좀 같이 놀기도 하고, 점점 차차 이렇게 고민 상담도 같이 해주면서 조금 더 밝은 친구로 좀 됐으면, 좀 밝은 아이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잘하는데? 너무 감동적.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방금. 그리고 친구들 고민을 잘 들어준다라는 거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친구는 도대체 레이어가 몇 겹인 것이?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네. 이 소설에는 영화가 많이 등장하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도 막 등장하고요. 천밀밀도 그렇고, 마스크도 그렇고, 뭐 로마의 휴일도 그렇고. 궁금했습니다. 이제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요. 두 배우에게는 어저기와 양미가 좋아했을 법한 영화가 뭐였을 것 같은지.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제가 연기한 주무관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수미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고 따져 묻는 그런 역할인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라면 무슨 영화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범죄도시 같은 거 좋아하겠는데 베테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얼마나 기빨려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쁜 놈도 때려잡는 영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냥 가벼운 상상을 해봤는데 두 배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저기가 어떤 영화 좋아할 것 같은지, 양민 어떤 역할 좋아할 것 같은지, 그리고 작가님은 이 영화에서 이 소설에서 정말 쓰고 싶었는데 쓰지 못했던 영화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비디오 가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어떤 시네마 키드였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소설에 쓰고 싶었는데 못 썼던 거 혹은 이거 나중에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혹은 그런 영화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엔 도훈 씨부터 한번. 어적이라면은 실제로 저도 좋아하는 영화인데 영화 아바타를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일리 있어. 네, 계속 자연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우리 막 대화를 하잖아요. 네, 아바타에서는 실제로 교감을 하니까. 그리고 뭔가 그 영화 속에서 나비족들이 막 I see you 막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그게 뭔가 어저기가 내뱉는 대사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저기가 실제로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본다면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견주분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틀면은 막 강아지들이 막 미쳐 날뛰잖아요. 그것처럼 막 어저기도 막 눈 돌아가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율이는 약간 일리가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문명 생활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아바타 틀어주면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그러네. 자, 양민은 어떤 영화 좋아할 것 같은가요? 양미는 그 빅토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 네네네. 거기서 주인공들이 댄서를 꿈꾸고 그러고 또 학교에서 되게 막 치어리딩 그런 거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또 치어리딩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런 동아리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막 되게 공연도 많이 여기저기 불려가가지고 하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양미가 그걸 보면은 또 되게 희망을 찾고 더 열심히 자기의 꿈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저 생각지도 못했던 영화들이 나와서 너무 네.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결말로 그러니까요. 양미의 삶을 네. 끌어가는 것 같아서 좋네요. 너무 좋네요. 작가님. 저는 모두들 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10대 때 봤던 게 가장 뚜렷하잖아요. 그 뒤로는 뭘 봐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10대 때 본 영화는 이상하게 잊히지 않고 뭔가 계속 창작하는데 레퍼런스로 삼게 되거든요.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뭔가를 쓴다면 그렘린 있잖아요. 저는 그 그렘린 시리즈 중에 걔네가 방송국을 점령한 그 시리즈가 몇 편인지 지금 기억나지 않은데 3편인지 4편인지 아무튼 그래서 방송국을 점령해서 뉴욕을 이거 왁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불렀던 장면인데 그게 뜬금없이 자주 생각나거든요. 요즘도.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뭔가 소설을 또 쓰지 않을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전혀 또 다른 제가 이제 갑자기 그렘린 나와버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가님께 드리는 저희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자면
전 천년의 완주가 너무 멋진 소설이고 특히 여름에 읽기는 너무 좋은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소설은 이제 소설 속에서는 소설은 봄에서 시작해서 한여름을 지나서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게 이제 이 소설 속의 이 여름은 사실상 저의 2025년 여름하고도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천년의 완주로 이 여름이 기억될 것 같거든요, 평생.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작가님께 천여름 완주 그리고 뭐 열매의 여름 혹은 이제 작가님의 여름이 과연 어떻게 이 천여름 완주의 여름이 기억이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소설에 보면 양미랑 어적이랑 열매랑 같이 이제 분봉을 하러 벌통이 있는 언덕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천여름 완주, 오늘의 우리의 완주행이 7월이고 봄에 시작하는 완주행이 물론 계속 책은 사주셔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일당한테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요 며칠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치 그 벌떼 사이에서 서 있었던 열매와 같았던 시간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만난 적이 쉽게 만날 수 없었던 텐션을 가지신 많은 독자분들 그리고 또 각각의 배우분들의 팬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 저라는 작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평소에 만나보던 독자분들하고 텐션이 좀 달랐고 어떤 경험하는 게 되게 많이 달랐고 하시는 말씀도 다르고 굉장히 씩씩하시고 그래서 그런 기운찬 어떤 벌떼들에게 이렇게 휩싸여 있었던 어떤 여름이 아닌가. 그래서 되게 그때 열매처럼 약간 몸을 빼서 이렇게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결국엔 그 다음 장에 어떤 어저기와의 인연이 시작되는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정말 기억할 만한 여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서 사랑 주고 계시지만 저는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책을 더 팔기 위해서 이런 거겠지만은 떠나서 사실 저는 이제 작가님께서 이 소설에서 구현해내신 적어주신 정말 그 모든 공감각적 문장들 이 문장들이 이 계절을 나는 데 있어서 정말 작게나마라도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읽으셨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읽은 사람들한테 강요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배우님들 사실 얼떨결에 이분들 녹음 끌려오고 저 얼떨결에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사실 토크까지. 너무 제가 미안하죠. 근데 이분들은 얼떨결이지만 저희 너무 고맙죠. 너무 힘이 되고요. 근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기가 좀 민망해서 제가 물어보기를 주저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이 자리가 아니면 못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작업이 배우로서 이 두 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저는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사실 듣는 분들이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배우들한테도 어떤 의미로 남는지가 저희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소감 혹은 이 작업의 의미 같은 것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그렇습니다. 얼떨결이라고 하지만 어느 생각부터 제가 약간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한 목적이 늘 있더라고요. 그게 필요해야 움직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욕심이 엄청 막 과해지는 순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박 대표님께서 먼저 이거를 제안해 주셨을 때 뭔가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때는 저를 위한 목적보다는 뭔가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듣는 소설을 만드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니까 네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이 오디오북이 나오고 책이 나오고 이걸 들어보는데 뭔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컨텐츠였었고 저도 이 결과물들을 보는데
되게 작게나마 보탬이 됐겠지만 되게 너무 뿌듯하고 돈 주고는 사지 못할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제가 가장 또 애정할 수 있는 책이 한 권이 생겼다는 점에서 또 되게 의미가 깊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떨결에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네. 너 이거 약속했다. 네. 여기 지금 300명한테 약속한 거야. 네. 알았어. 아주 진짜 진심으로 되게 작은 역할이어도 되니까. 알았어. 네, 뭐 고맙습니다. 10분짜리여도 뭐 짧게 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 진짜- 또 큰 지원군 하나 이렇게 얻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지우 씨는